한 80%가 결핍이라고 이미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나오거든요. 현대인들이 그거 가지고는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초가을에 혹은 초겨울에 한 번은 맞아라.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양한일 원장님을 모셨는데요. 아마 처음 또 이 영상부터 보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능학 강의하는 신경과 전문의 양아린입니다. 네, 원장님 최근에 이제 개업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아. 발표해도 될까요? 네, 발표하셨어요. 소개 얼마든지 하시죠. 네, 저는 7월에 강남구 청담동에 신경과, 청담부리 신경과 개원 준비 중입니다. 브릿이죠? 혹시 어떤 네. 의미가 있어요? 브레인 브라이트, 당신의 뇌를 밝혀라. 라는 혹은 당신의 건강의 브릿지 라는 여러 의미가 있네요. 네, 개념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지어봤고요. 지금 준비하느라고 맞아요. 네, 오늘 재밌게 바쁘신데도 하고 오셔서 네. 감사하고 사실 저희 둘이서 일반인들이랑 기능의학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첫 한 달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원장님? 굉장히 공부하는 열기가 되게 뜨겁고 1시간 반이 정말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시간이 순식간에 맞아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강의는 비타민 얘기예요. 어쩌면은 이 강의부터 들어도 될 정도로 비타민 요즘 핫한 주제죠. 원장님 비타민 혹시 드시고 계세요? 비타민 먹고 있죠. 어떤 거 드시고 있어요? 저는 종합 비타민 먹고 종합 있고 그다음에 DK, 그다음에 C, 마그네슘. 많이 드시네요. 그럼 오늘 원장님 먹으시는 거 중심으로 많이 할 텐데 의사들도 네. 그렇지만 식품 영양학과 있잖아요. 네. 비타민과 미네랄을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던 식품 영양학과에서도 사실은 비타민 미네랄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원장님이 전공이 또 식품 영양 전공이시기 네.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또 네, 기능학 식품 관점에서 영양을 전공했어요. 영양사 자격증 영양사님을 모시고 오늘 네. 원장님 보시기에 네. 비타민 미네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소 원고 용량 일단 네. 그 내용부터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과거의 영양학을 베이스로 배우는데 우리가 예전에는 사실 영양 결핍이 문제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가 중요했던 시기였고 여러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요구량을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권장 섭취량, 뭐 혹은 상한 섭취량, 우선 최소 필요량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과거에 결핍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제가 학생 때 배웠던 게 저는 벌써 이제 35년 전이니까 그때도 잠깐 배우긴 했는데 그때 항상 했던 게 최소 권고량. 그때 배우면 상상했던 게 비타민 C는 예전에 항해 시대에 선원들이 과일을 못 먹으니까 괴혈병 생겼고 비타민 D는 펠라그라병도 있고 네, 혈사하고 일일이 많죠. 디멘치아도 있고 네. 4D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가 맞는데 사실 최근에 그거를 보기가 굉장히 맞아요. 어렵거든요. 그 아프리카 아이들 네. 사진 보여주고 했는데 그런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 결핍을 막기 위해서 최소 권고지 현대인들이 그거 가지고는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옛날 토양이 아니에요. 옛날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땅에서 자라나는 여러 풀, 그다음에 그 풀을 먹는 여러 가축들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데 그 음식 자체에도 영양가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극심하게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환경이 지금 영양소 요구량이 과거보다 더 높아진 것도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삶을 돌이켜 보시면 어떤 음식을 먹나요? 다양하게 먹나요? 저희 어렸을 때는 밥상머리에 앉아서 다 같이 먹기 싫은 것도 혼나가면서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다 먹어야 됐었는데 지금은 손만 딸깍하면은 배달시켜서 먹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냉장고에 넣어놓도 못하니까 흔히 말하는 편식인데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비타민 얘기했지만 비타민이 채소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많은 다양한 육고기에도 있고 미네랄들을 끌어오기도 하는데 이거를 골고루 먹기가 너무 힘들고 설사 그렇게 먹는다 하더라도 좀 전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산이 억제되고 위축성 위험이 생기거나 장이 요즘 너무 안 좋은 사람이 많아서 그것조차도 흡수가 안 되거나 또는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효소 기능이 떨어져서 저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영양결핍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지금 말하는 비타민은 그냥 먹으면 좋은 거다 뭐 종합 비타민 정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살려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저는 에너지를 위해서도 또는 브레인을 위해서도 오늘 이 강의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보다 음식의 영양가는 떨어졌고 하지만 또 그거를 우리가 영양가 있게 골고루 섭취하지도 않고 하지만 우리가 여러 환경 독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환경 호르몬이든 중금속이든 여러 화학 제품이든 그런 게 늘어나서 우리 몸에 그거를 해독해야 될 때 필요한 영양 필요량이 늘어났지만 그걸 또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권장 섭취량이 아니라 건강 섭취량, 건강을 우리가 최적을 유지하기 위한 섭취가 필요하다. 이게 어느 정도
차이냐면 비타민 B만 보더라도 B1 같은 경우, B2 같은, B3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mg, 0.5mg 정도가 최소 또는 적절 공급인데 우리가 기능의학적인 접근할 때는 거의 1000mg 이렇게까지 먹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거.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활성용으로 해서 차원이 다른데 우리 첫 스타트부터 오늘 모든 비타민을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들이 처방하는 비타민 거의 칼슘하고 비타민 D니까 비타민 D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비타민 D는 우선은 검사가 쉽고 그리고 비타민 D는 결핍이 만연하다. 그냥 한 80%가 결핍이라고 이미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나오거든요. 사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특히 여성들이 비타민 D가 가장 결핍되어 있는 삶의 유병률이 높은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가 요즘 아랍 사람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히잡 쓰고 눈만 내는 여성들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햇볕을 너무 싫어하는 민족, 피부에 진심인 민족, 그리고 싸더라도 꽁꽁 싸매거나 아니면은 선블럭을 다 해놓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막 서양 여성처럼 이렇게 내놓고 다닐 수도 없어서 그래서 한국 여성들이 검사를 해보면은 실제로 정말 비타민 D 기준치가 지금 30 미만으로가 결핍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맞아요. 30 미만이 한 네. 80%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도 한 45는 넘겨야 되지 않나? 45나 50 정도? 만약에 암 환자라고 한다면 혹은 특정 내가 병을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높게 한 60 정도까지도 저는 허용하고 있어요. 맞아요. 기능의학에서는 좀 더 권고량이 50에서 70 정도니까 예전에 저도 기능의학 하기 전까지는 비타민 D 30이면 에이, 충분하네요 했는데 이제 목적이 다른 거죠. 필수냐 충분의 목적이 다른데 저는 이제 증상이 있으면 여러 가지 증상 너무 다양한데 혹시 비타민 D가 떨어지면은 어떤 대표적인 증상과 질환이 있을까요? 비타민 D는 우선 면역, 성장, 그다음에 뼈 건강 이렇게 세 개 얘기하거든요. 면역에는 사실 암도 포함되죠. 그렇죠. 사실 비타민 D는 유전자 스위치 같은 거예요. 비타민 A랑 같이.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을 다 조절하는 사실상 호르몬 같은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학생들은 정말 많이 낳거든요. 거의 10 정도 나오는 친구들도 많은데 햇빛도 문제지만 콜레스테롤 재료로 만들어지니까 질 좋은 지방을 잘 섭취 않는 것도 큰 원인이 될 것 같아요. 비타민 D를 사실은 음식으로 섭취해서 권고량을 채우기 너무 힘들죠. 힘들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 비타민 D는 일반적으로 햇볕을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그것이 간을 통해서 신장을 통해서 활성형 비타민 D로 전환되기 때문에 간도 좋아야 되고 맞아요. 신장도 좋아요. 신장도 좋아야 되고 무엇보다 소스가 되는 햇볕을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상 쉽지가 않다. 그리고 겨울에는 우리나라 햇빛 UVB가 다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지면까지 다 안 오니까요. 겨울엔 햇빛 맞아도 잘 안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비타민 D를 얼마 정도 먹어야 되냐라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누구나 2,000은 매일 먹어도 안전하다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20 미만의 결핍이 있다면 한 3개월에 5,000 유닛 정도는 꾸준히 먹어라. 근데 먹어도 안 만들어지는 분 있어요. 그러면 주사를 맞아라. 비타민 D는 이게 어떤 사람은 매일 먹기도 하고요. 아주 고농도 만 단위를 일주일에 한 번 먹기도 하고 또는 저희 병원에서는 보통 20만 단위나 30만 단위를 3개월에 한 번 또는 2개월에 한 번씩 주는데 다른 영양제랑 달리 수용성 대부분 영양제들은 그날 데일리인데 보통 간에서 흡수되고 간에서 저장되고 간에서 작용되기 때문에 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리저버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개월에 한 번 맞더라도 그게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데일리 먹는 게 힘들면은 차라리 만 단위를 일주일에 한 번. 근데 그 정도면은 하루에 2,000 단위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까 비타민 D 30 정도를 간신히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 5,000 두세 개씩 먹어요. 매일 안 먹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것도 맨날 방법이에요. 까먹어서 오늘 피곤한 날이다 그럼 그때 이제 B 먹고 그다음에 D 먹어야지 그러면 그때 두세 개씩 막 먹어요. 그리고 감기가 올 것 같아 그러면 막 대여섯 개씩 이렇게. 또는 병원에서 주사 한 대 맞고 2,000 단위나 또는 1,000 단위나 이렇게 네. 약간 컴바인해서 모든 사람은 아니고 만성적인 질환들 또 특별히 면역저하 특히 암 환자들 이런 분들은 비타민 D를 고농도 유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건강. 환자한테 초가을에 혹은 초겨울에 한 번은 맞아라. 그래서 비타민 D 결핍되면 사실 뭐 뼈도 문제지만 저는 이제 어지럼증도 보니까 이석증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해서 또 D는 사실 검사가 쉽고 치료도 쉽고 효과도 좋고. 모든 의사들이 이건 인정하고 네. 아마 비타민 B나 C는 지식들이 많을 거예요. 요즘 핫한 비타민 하나만 더 추가하면 비타민 K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K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특별히 비타민 K2는 우리가 메나키논이라고 불리우고 특별히 MK7이 시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K는 가장 이제 의미 있는 연구는 골다공증에 도움이 돼요. 비타민 D만큼 아닌데. 근데 또 더 재밌는 게 석회의 어떤 재분포 개념이 있어요. 혹시 칼슘 석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환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 칼슘 침착을 또 조절하는 게 비타민 K가 있어야 되고 칼슘을 석회를 만드는 그런 단백질이 K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K가 결핍이 되게 되면 칼슘이 떠돌아다닌다. 칼슘이 뼈에 가지 않고 우리가 어먼 곳에 엉뚱한데 혈관에 침착되거나 네, 어먼 석회하죠. 곳에 네. 칼슘 침착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혈관 보는 의사니까 동맥경화 있는 환자들은 거의 한 300 이상 정도 K 먹게끔 교육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적응증은 골감소도 있고, 물론 이제 골다공증 다른 치료도 받고 계신 분이 또 칼슘 스코어가 높으면 실제적인 위험 요인이잖아요. 동맥경화증에. 근데 그것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사실 많지가 않은데, 그래도 좀 전에 그 K2가 어느 정도는 재분포에 도움이 되고 칼슘을 낮추는. 그리고 예전보다는 이제는 골다공증이 있을 때 섣불리 칼슘 주기보다는 동맥경화증에서 칼슘 침착이 있으면은 칼슘보다는 요즘은 비타민 D나 K2를 좀 권고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칼슘을 먹게끔 하게 되면 꼭 D랑 K를 마그네슘도 그렇고 다른 미네랄을 꼭 같이 먹게 충분히 먹을 수 있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하면은 B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혹시 활성형 B라는 것만 한 가지만 원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비타민이 활성형 전 비타민이 있고 활성이 된 비타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활성을 시키는 게 좀 효율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활성형을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엽산 같은 게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 메틸화 되어 있는 그런 엽산을 요즘은 많이 찾고 있는 그런 거라든지 B군 중에도 이제 1, 2, 3호는 주로 미토콘드리아 쪽이니까 그래서 용량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속이 좀 쓸리거든요. 항상 거북해지고 그래서 용량을 더 중요시 여기느냐 아니면 흡수율을 높여서 활성형 이 정도만 좀 키워드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비타민, 바이탈 아민이죠. 여러분들 활력 넘치고 또 생기 넘치는 우리 한인 원장님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